저는 태권도에 살고 태권도에 죽는 수호천사 태권도를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정경미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호천사를 운영하는 거는요, 수원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학부모님들과 동네 주민들이 다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운동을 좋아했고 잘했고 체구는 좀 작았어요. 저희 언니는 키가 크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언니하고 좀 다투게 됐어요. 언니가 그 당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내려치기로 머리를 때렸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싸웠던 언니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날 도장을 가게 됐고요. 아주 시골이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딸들이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조카들이 성인이 돼서 조카들도 제자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 제가 권유를 했었어요. 이모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태권도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저하고 함께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뭐든지 하게 되면 끝까지 하자, 이런 목표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일단 언니보다 잘할 거야 라는 목표가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러면 검정띠를 따볼까? 이런 게 두 번째 목표였고, 세 번째는 하다 보니 나도 태권도 경기라는 곳에 나가서 나도 메달을 한번 따볼까? 뭐든지 목표가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할 때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있었어요. 여군을 갈 것이냐, 태권도를 전공을 할 것이냐, 이걸로 고민을 한 후에 그래, 나는 무조건 1순위는 태권도 학과를 먼저 가라 라는 생각에 태권도 학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해서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힘든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태권도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지언정 태권도를 함에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빨리 사회생활을 나가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난 태권도 여자 사범이야, 그거를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범들이 남자잖아요. 그 시골에 사실 태권도를 배우는 여자친구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태권도를 전공한 여자로서 태권도 여자 사범이 돼서 태권도 여자 사범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조금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바로 한 도장의 사범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태권도로서의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졸업하고 사범생활까지 대략적으로 한 25년 정도가 됐거든요. 25년 전에는 현재도 사실 수원시에는 여자 관장님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자 사범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 가치라고 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태권도는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화가 된다는 거를 저는 20년 동안 수호천사 태권도를 운영을 해가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침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태권도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태권도 가치를 따위도 해줄 수 없는 일이다. 태권도는 어쨌건 사람과 사람이 통하지 않으면 기계적인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기술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상대방과의 느낄 수 있는 체온은 AI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태권도 도장의 가장 큰 부분은 연결고리. 네, 연결고리라는 그런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소금이 되어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가면 겨루기 하는 거 아니야? 힘세 하는 거 아니야? 태권도 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의 필수 코스 또는 겨루기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분리를 좀 했어요. 구성을 할 때
어린 친구들은 꿈나무로 자라기 위한 생활체육과 비슷한 태권도 교육이 필요한 거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태권도가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중고등부와 이렇게 오래 장기 수련생을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체대로 갈 것이냐, 태권도 학과로 갈 것이냐, 또는 장래 나는 경찰이 될 것이냐, 군인이 될 것이냐, 또는 강인한 정신을 통해서 다른 직업군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를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정신력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분야별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만, 아이들 목표는 또 저하고 다르거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고, 미래의 사모님이 되고 싶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뜻과 저의 현장에 대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과 콜라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능력,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사실은 엘리트 코스까지 밑바탕 대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혼자만의 태권도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거를 몸으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 태권도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니 결국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고 또는 태권도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데, 관장님이 너희들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식과 또는 인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관장님이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기회가 생기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그 친구가 다시 지도자가 됐을 때 현명한 성인으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 먼저 다시 공부하고 도전하고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도장에 사범님들이 5명이 저희 제자들이세요. 그 제자들하고의 다음 목표는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수호천사의 3관, 4관, 5관, 6관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후에 본인들이 충분히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해본 후에 관장님과 함께 도장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나로 인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나로 인해서 대회라는 걸 다니게 됐고, 나로 인해서 꿈을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게끔 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끌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저는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들이 단계의 목표에 올라설 때 희열을 느끼고, 또 다른 목표를 또 잡고, 관장님 저 그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 더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서 희열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이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얻구나, 이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고요. 또 대회가 아니더라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점보다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가족 간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보면 보통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쭉 해서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남편이 와이프를 지도를 해서 태권도 1단, 2단을 따게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인데, 와이프에게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1단을 따러 온 남편 등을 두들겨주면서 잘하고 와 라고 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다 라고 해서 우리 신랑이 그날 국기원에서 상을 받아왔거든요. 가족이 함께 운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자 지도자잖아요. 근데 목표는 하나였어요. 저는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무조건 내가 태권도 도장을 먼저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리를 잡고 결혼 후에 내가 애를 낳더라도 나는 무조건 태권도 도장을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뱃속부터 저와 함께 태권도 도장이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또는 우리 태권도 도장의 형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언니 오빠가 돼줬었고 환경이 또 그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새 친구들이 다 선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 입장에서는 미안하면서도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현재는 부관장님이라는 직감으로서 태권도 도장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보람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독립체가 되는 역할을 첫 번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부모님들께서 태권도를 다니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자립심이 생겼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보람이고요. 두 번째는 외톨이였던 친구들 또는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찰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동심이라는 것을 배워서 태권도 도장에 와서 있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표현해 줄 때 부모님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줄 때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 활동도 하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 챔피언 랭킹 1위도 하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도 받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은 이 모든 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손잡고 가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저는 태권도가 아픔이기도 했었고요. 고통이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희노애락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모든 이런 고통이 컸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값어치인 태권도일 것이냐 아니면 고통만 줬던 태권도일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태권도는 저에게는 치유가 덜 된 그런 상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가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픔이라는 거를 너무 악하게 나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든지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을 낫게 하기 위한 자극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처음엔 너무 아프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다시 면역력이 생기고 또 활발해지고 기쁨을 얻고 안 아플 때가 너무 좋았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태권도는 저에게 그런 또 다른 희망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아픔을 승화시켜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직업들 중에 정말 좋은 직업이 이 태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 도장은 도움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제자들과 또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라는 또는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저의 태권도에 대한 인생사, 추억들을 강의하고 싶은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부심을 가져라. 태권도라는 엄청난 큰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태권도의 값어치는 보석과 같이 돌에서 하나씩 커팅을 해가 나갔을 때에 마지막에는 정말 빛이 나는 보석처럼 만들 수 있는 저희는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우리 청춘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태권도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Follow your heart, Master.